안녕하세요. 강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트북 LM을 안내해 드릴 건데요. 제가 여러 차례 노트북 LM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학생들하고 또 교수님들한테는 이제 그 노트북 LM에 대해서 많이 안내를 해드리고, 교수법으로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는데, 의외로 학교 선생님들이 노트북 LM에 대해서 아직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트북 LM이 왜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트북 LM이라는 건 뭐냐면요. 구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만들었는데, 어, 생성형 AI, 챗 GPT와 제미나이와 같은 생성형 AI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가 챗 GPT에서나 아니면 제미나이에서 질문을 하게 되면, 내가 물어보는 것을 답변하는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이 챗 GPT는 예를 들어서 제미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생성형 AI는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웹사이트에서 있는 것을 모조리 다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학습한 걸 가지고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무조건 답변하는 구조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그 답변의 내용을 모르도 질문의 내용을 다, 못하더라도 사람 같으면 그거 몰라요 하고 말을 하지만 생성형 AI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 추론을 해가지고 뭉뚱그려가지고 거짓말이지만 거짓말 아닌 척 해가지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진짜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를 딱 제시를 하면 좋지만 어떤 경우에는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링크를 주더라도 잘못된 링크를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노트북 LM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올리지 않으면 질문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행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질문을 올려야 돼요. 아니면 찾게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질문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노트북 LM에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노트북 LM이 돌아가고 질문하면 질문에서 답변에서 나오는 구조는요. 여기 엔진은 제미나이가 사용됐어요. 그 제미나이가 구동이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답변하는 거고요. 근데 그 답변은 인터넷에 있는 거를 가지고 배운 걸 토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답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생성형 AI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뭐냐면요. 장점은 할루시에이션 거짓말을 안 해요. 거짓말을 안 하고요.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자료에 그게 답변이 없으면 그 자료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좋은 건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기업이나 기관 그리고 교수님들이 좋아하시는 이유는 이 데이터 보호 정책 때문에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제가 여기 노트북 LM에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노트북 LM 첫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단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글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소중하게 여겨서 노트북 LM을 학습시키는데 조직의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또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요. 조직 또는 학교의 데이터는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개인의 경우 의견을 공유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학습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게 정책상 작년 12월 초에 조금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어,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의 워크스테이션을 사용하시는 분이나 학교 계정으로든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 계정으로 하든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에서 답변 얻는 경우도 여러분들이 올리신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얘네가 학습을 해서 모델을 개선하기 위해서 구글에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데 공유를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대화한 내용을 여러분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팀에서, 아니면 우리 가족, 우리 교무실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같이 공유를 하게 되면 얘네가 자료로 얘네가 이거를, 학습에 사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완적인 이슈가 있는 것은 여러분이 혼자서 대화하고 답변하는 거는 괜찮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유하는 동시에 얘네가 학습하니까 그거는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가 질문하고 답변하고 나 혼자 사용하게 되면 내가 업로드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학습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같은 데서 이걸 많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기업에 있는 걸 가지고 토대로 하게 되면 학습 데이터로 쓰이게 되면 보안 이슈가 좀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노트북 LM에서는 공유하자, 링크를 주지 않는 이상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말씀이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공유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자료가 이건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자료를 가지고 여기 노트북 엘름에서 나온 콘텐츠랑 내가 이렇게 질문한 거를 가지고 나 혼자 쓰면 학습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 링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링크를 복사해가지고 다른 분들한테 전달하게 되면 얘네는 학습 자료로 어, 쓰이니까 여러분들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여기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지금 워크스테이션 학교 계정으로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비공개로 유지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 계정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구글 워크스테이션 기업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을 할 건데요. 제가 노트북 LM으로 미리 뭐를 했냐면, 자,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구글 노트북 LM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크롭 창에서 이거는 실행해요. 구글이 만들었기 때문에 크롭 창에서 실행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구글 크롭 창 여기 검색창에다가 노트북 LM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용해 보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새로 만들기 한번 볼게요. 그럼 새로 만들기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우리가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 창, 대화 창이 있잖아요.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먼저 파일을 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파일을 올리거나 아니면 웹사이트 링크를 올리거나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생성형 얘랑 달라요. 그쵸?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미리 해놓은 걸 가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제가 뭐를 올렸냐면요. 지금 제가 EBS에서 모의고사, 그러니까 모의고사 예비 진단 평가로 해가지고 지금 중학교 2학년들 이렇게 기초학년 진단 검사 같은 거, 요 모의고사를 제가 두 개를 1회차, 2회차를 여기다가 올렸어요. 자, 요거 두 개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활용하냐면, 자, 맨 먼저 여러분들이 노트북 엘렘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보이는 화면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왼쪽에는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료를 올려놓으시는 공간이에요. 자, 저는 여기서 파일 업로드를 해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EBS에서 다운로드 받은 중학교 2학년들의 진단평가 온라인 문제를 이거를 올려놨고요. 또 방법으로는 웹사이트나 아니면 유튜브 링크를 올릴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텍스트로 여러분들이 직접 복사 붙여 넣기 하셔도 돼요. 또 한 가지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자료가 없고 외부 자료를 필요하다 이러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외부 자료를 검색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에서 중학교 2학년에 대한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EBS에서 만든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학교 대한민국이라고 할게요. 대한민국 중학교 2학년 평가 모의고사 문제 찾아도 왜냐하면 이 두 개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찾아달라고 해요. 문제 찾아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웹에서 있는 게 있고 구글 드라이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저는 여기에서
웹으로 인터넷에서 찾아달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fast 리서치 해가지고 그냥 웹에서 하는 거랑 딥 리서치 이 10층 보고서는 너무 좋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무료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제미나에서 한 달에 5번, 챗 GPT에서도 한 달에 5번이에요. 근데 여기선 여러분들 아직까진 제한이 없으니까 이렇게 찾으시면 얘네가 구석구석 되게 잘 찾아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한 10분, 20분 정도 걸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자료가 없으실 경우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왼쪽에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올리시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구글이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 있어요. 스튜디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디오 팟캐스트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마인드맵도 있고 보고서도 있고 인포그래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글이 만들어 놓은 템플릿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왼쪽에서 올리신 여기 출처화된 데 올리신 자료를 통해서 구글이 만들어 놓은 템플릿을 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여러분의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을 해봤냐면 지금 보시면 슬라이드 자료, 인포그래픽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인포그래픽을 가지고 제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인포그래픽을 자, 이런 걸 한번 해보세요. 사회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인포그래피를 하나 그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되게 잘 나오죠. 한글이 되게 잘 구현이 됩니다. 너무 깔끔하지 않나요? 근데 제가 뭐라고 지시를 했냐면, 사회 교과서의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를 인포그래프로 만들고 싶어. 흰색 바탕으로 해서 웹툰 스타일로 캐릭터는 한국 중학생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 국민 주권, 뭐 국민 자치, 이판주의, 권력 분립 요거에 대해서 좀 인포그래픽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근데 굉장히 잘 나온다. 이런 인포그래픽으로 해가지고 내가 올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자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슬라이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어떤 슬라이드를 만들었냐면, 자, 먼저 수학 문제 같은 걸 했어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수학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되게 잘 나오죠. 그쵸? 여기에 4km 이렇게 문제. 자, 굉장히 되게, 수학 문제, 중학생. 되게 쉽게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그쵸? 여러분들 뭔가 교환 만들기에도 학습 자료로 만들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쵸? 이게 지금 한 10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여러분 이렇게 다운로드 하시게 되면 PDF로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시켰냐면 첨부 자료의 1차 방정식 활용 문제들을 분석해서 문제 해결 4단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 이렇게 질문도 함께 적어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께서 이걸 학습 자료로 PPT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PPT보다는 슬라이드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영상으로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영상을 어떻게 했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해서 자, 과학 같은 거 여러분, 우리 발밑에 그냥 흔하게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가요. 사실은 수억 년의 시간을 여행한 타임캡슐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 지구에 끝나지 않는 이야기, 암석의 순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창문 되게 자연스럽죠. 그쵸? 그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학습 자료로 시각화 자료로 만드시기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거를 재미나 있는 나노 바나나로 이걸 구현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 시간 많이 없으시잖아요. 지금 학습 준비도 하셔야 되고 행정 업무도 보셔야 되고 학생들도 케어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노트북 엘렘을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학습 자료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뿐만 아니라 음성으로도 이렇게 나옵니다. 팟캐스트로. 이거는 잠깐만요. 자, 팟캐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가 립킨의 책 쇠고기를 오늘의 심층 분석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저희가 다룰 자료는요. 환경운동가 제레미 립킨의 주장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매일 먹는 고기, 특히 쇠고기에 대한 아주 불편하면서도 꼭 알아야 할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파헤쳐 네, 되게 자연스럽죠.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하기 되게 어려운 개념을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학습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또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떤 거를 또 이제 콘텐츠로 해가지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냐면 여기 데이터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사회 문제를 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도표로 만들어줘 이렇게 했었거든요. 사회에 있는 문제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구글 시트로도 내보낼 수가 있어요. 제가 구글 시트로 한번 내보낼게요. 자, 그러면, 다들 이렇게, 모두 만들어주진 않았는데, 문제 번호하고, 그 다음 문제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쵸? 1, 2, 3, 4 이렇게 객관식도 하고, 정답 해설까지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학습 자료로도 이렇게 활용하시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교보문고나 어디에 가셔가지고, 문제집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미지로도 올리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응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트북 LM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스튜디오에 있는 것은 구글이 만들어 오는 템플릿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올리신 자료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렇게 활용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채팅 부분에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어떻게 이제 질문을 했냐면 여기 첨부된 자료에서 홍길동 전에 대한 형사평가 문제를 출제해줘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재미있는 게 뭐라 그랬냐면 형성평가 이 두 문항을 만들어줘 이랬더니 얘가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아예 지문을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문도 같이 넣어가지고 야 지문도 다시 작성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형성평가 문제 두 개 만들어줘 이랬더니 얘가 이렇게 또 문제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쵸? 비슷하게 만들어주고요. 또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나와 다를 통해서 비슷한 문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회적 모습, 이런 것도 이렇게 평가 문제, 여러분들 문제 개발하실 때 선생님들께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거 뭐 국어뿐만 아니라 지금 수학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물어봤어요. 자, 수학도 이렇게 해주고요. 그쵸?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쵸? 답도 이렇게 알려주고, 또 과학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할-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문제 개발하고 하시는데 시험 문제는 이런 걸 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 그 시험 문제랑 그다음에 뭐 모의고사 이런 거 지금 제가 EBS에서 한 거랑 아니면 그 문제집 같은 거를 사용하셔가지고 문제 개발하실 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또 제가 또 어떤 거 영어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쵸?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저는 어떤 걸 앱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의 이 두 개를 가지고 나는 학습용 퀴즈 앱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HTML 코드를 만들어줘.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풀고 정답 확인할 수 있는 반응형 퀴즈 앱을 만들어줘. 근데 이거 중학생하고 학부모님이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게 너가 이거를 좀 만들어줘. 그래서 텍스트가 나오게 아니라 버튼도 누르고 점수가 올라가는 시각적인 거를 이렇게 만들어줘. 해가지고 제가 여기에다가 다음을 참고해서 만들어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과목을 먼저 선택하는 화면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주제가 나올 수 있는 게 나오면 좋겠고, 그 다음에 퀴즈 화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결과도 이렇게 하면서 격려 메시지 같은 게 하면 좋겠어. 얘는 노트북 엘리멘에서는 바로 앱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코드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 코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메모장에다가 이걸 복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만들어준 거를 하단에 보시면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요. 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놨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가지고 다음으로 저장해가지고 다음으로 저장할 때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가 퀴즈하고 점하고 HTML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퀴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재밌게 나와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사회를 한번 해볼게요. 사회와 지, 도전 시작. 자, 적도 주변에서 나타나면 1년 내내 덥고 비 오는 기후는 열대 기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이게 뭐 안 된 것 같아요. 뭔가 앞에 있는 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퀴즈 앱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받아서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활용하는 방법은 지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에서 크롬 창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노트북 엘렘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사용하기 하셔서 여기 새로 만들기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료를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되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지고 있는 질문을 가지고 질문하시고 여기서 제가 한 것처럼 콘텐츠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얘는 할루시에이션 거짓말을 안 해요. 거짓말 안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이 자료에 없는 걸 가지고 답변을 못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더 필요하신 자료가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지금 제가 중학교 2학년이라고 했는데 3학년 자료가 필요할 수가 있고 고등학교 자료가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이거를 내가 질문하면 답변을 못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제가 아까 딥 리서치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탐색해 가지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딥 리서치를 통해 가지고 추론을 못하는 단점을 보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자료를 이렇게 받게 되면 가져오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아까 전에 중학교 2학년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첨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얘네가 할루시에이션이 없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지만 그게 추론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답변을 못한다는 추론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돼요. 근데 그 단점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리서치를 통해서 어, 보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안내해드리는 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를 문제집이나 문제 개발을 할 때 노트북 LM을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 개발과 또 여기 원래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더 쉽게 학생들 맞춤형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스튜디오에 있는 거를 여기 있는 거를 활용하셔가지고 콘텐츠를 만드셔가지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가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제가 노트북 엘렘에 대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